이렇게 4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바로 주제가 당신이 기회다 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한번 내용을 풀어나갈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에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끄는 능력. 네, 우리가 팀원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리가 억압하고 강제로 시켜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끄는 능력. 그게 바로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 노트북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리더십이 억지로 끌려서 억지로 억제하고 끌어당겨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팀원들이, 사람들이, 우리의 팀에 속해 있는 리더님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액션을 취하도록 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 리더십이라는 거죠. 네, 대리 리더님 너무 잘 보고 계신가 봐요. 이렇게 체크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죠. 보통 이런 조직에서 리더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극복을 하거나 혹은 이런 그룹원들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혹은 밖에 나가서 이 사업의 비전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의 제품을 전달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왔습니다. 그런 신규 사업자에게 네, 옷 좀 바꿔 입으세요. 말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좀 더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리더님 배우셔야 합니다. 저를 만나셔야 합니다. 리더님 이때 시간을 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억압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나 이때 가면은 뭔가 더 많이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절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가야지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내가 내 사업에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내가 일단 밖에 나가서 입을 떼야 할 것 같은데 입 떼는 연습을 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 파트너님들 그리고 사람들이 나 자신을 리더를 팀 리더를 스스로 믿게끔 도와주고 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리더는요. 리더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키우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팀원들에게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진짜 리더가 아니라요. 진정한 리더는 따르는 사람, 우리 팀 리더, 팀원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거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력을 키워주는 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고 진정한 팔로우십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역할은요. 팀원들이 스스로 모방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리더십 공장이란 걸 만들어야 합니다. 리더십 공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더십을 끊임없이 생산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라인에서는 어떻게 리더십이 생산되었죠? 우리 스폰서님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컨택한 이후로 끊임없이 후원을 통해서 나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생산 라인에서는 내가 우리 팀원들을 가르치고 후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생산 라인에서는 내 파트너가 또 다른 파트너를 가르치고 후원하고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진짜 리더십 공장을 잘 굴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생산 라인에서부터 삐그덕거리면 안 돼요. 그 말은 내 스폰서가 나를 후원하고 가르치는 그 시간을 잘 배우고 잘 기억하고 잘 행동하고 잘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이 나와 같은 직급이었을 때 내 파트너가
과거에 나의 직급이었을 때 그때 우리 스폰서님이 어떻게 나를 리더십으로 끌어주셨는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스폰서는요. 네, 시스템을 정확하게 타고 있는 상위 스폰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스템을 정확하게 타고 있고 제대로 배운 나의 스폰서가 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은 리더가 리더를 낳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리더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그들 역시 나에게 내 팀에서 제대로 된 리더가 돼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가고 일을 관리하는 것.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사람들은요, 리더십을 한다. 리더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가장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끔 그들을 잘 가르치고 잘 운영하는 것이 리더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한 리더는 스스로 그 팀원들이 자신에게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끌어가는, 스스로 따라가는 리더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일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 그들의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거지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은, 그 팀원들은 그 자신의 상위 스폰서가 자신의 팀 리더가 정말 따라가게끔 너무 괜찮은 사람일 때 스스로 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시 돼야 될 거는 나 자신부터 정말 괜찮은 리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잘 지켜보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배우는 것, 그리고 자기 개발하는 것, 그리고 자기 성장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습득해온 것들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요. 눈을 딱 떠는 아기 때부터 우리는 사회성이라는 게 길러지죠. 그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 의심 가득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배워가고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습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실패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의 환경 탓을 하죠. 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혹은 내 제품에, 내가 선택한 이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클레임을 받았을 때 이 제품이 정말 이상한 걸까? 혹은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요. 내 팀에 대한 불만, 내 스폰서에 대한 불만, 그런 주변의 불신, 두려움, 불확실,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거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을 쓴 저자인 랜드 게이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 역시도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랜드 게이지의 그 성장 과정, 이 랜드 게이지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1년의 삶에 대해서 제가 가장 첫째 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랜드 게이지는 고등학교로 중퇴를 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했고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아로서 학창 시절을 보냈죠. 그런 자기가 실패자였을 때 본인은 항상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본인이 지나고 보니 내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서 나는 나와 같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나는 피해자였고 항상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만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내 주변에는 다들 성공자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 항상 높은 수준의 의식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패한 원인을 나의 환경, 어떤 제품, 나의 스폰서, 나의 어떤 가족의 관계,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거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요, 나에게서 본 행동들을 복제한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나에게서 본 긍정적인 행동을 복제를 했다면 성공을 했겠죠. 하지만 내가 실패를 했다면, 분명 나에게 갖추어져 있던, 내 속에 있었던 부족의 행동을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나의 부족의 행동을 복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이 거울, 나의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살폈지만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 멘트가 저는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저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배우잖아요. 마인드로 나는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마인드를 늘 외쳤지만 어쩌면 나의 실패의 원인을 또 다른 부가적인 나의 환경 탓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알아서 끌려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비즈니스를 관리할 뿐입니다. 내 스스로 자기 개발이 되어 있고 내가 높은 수준의 의식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것들이 아주 많다면 그들은 스스로 나를 따르게 되어 있고 나의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만 모아오기 때문에 나의 팀원들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팀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가장 큰 핵심입니다. 내가 우선 먼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굉장히 자기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랜디 게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일례로 자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15분 이상의 자기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 명상과 외국어 당장 네트워크 마케팅을 실현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으로 끌어가는데 당장 이 일들이 접목이 꼭 필요한 일 같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나의 에너지가, 나의 질량이 커질 때 정말 대단한 리더들이 나의 밑에 온다는 거죠. 나의 하부 라인에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랜드 게이지는 크게 내가 투자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헌신에 투자하라. 바로 내가 그들에게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그들의 성공에 내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매주 주당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투자해래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스킬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스킬의 대부분이 나의 능력에, 나의 개인적인 타고난 재능에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꾸준하게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돈을 투자하라. 그게 뭘까요? 돈을 막 많이 써서 싸제기 하라 막 이런 걸까요? 네, 그런 게 아니죠. 어쨌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결국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용해서 이거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이루게 된다면 그 부를 2년에서 4년 정도 자신에게 투자했을 때 우리는 보상받는 그 부가 있겠죠? 수입이 늘어가게 된다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투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로또 생각할 수 있죠. 로또를 1등 당첨된다고 해서 15억, 20억, 30억 당첨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돈, 엄청난 수입, 엄청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그 부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잘 헌신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내가 괜찮은 리더가 됐고 괜찮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스스로 모범 사례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모범 사례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복제할 수 없는 모범 사례가 아니라요. 나의 팀원들이 모방할 수 있는 수준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열심히 일을 하고요. 사람을 잘 후원해야겠죠. 그리고 더해서 우리는 즐겁게 일하는 모범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의 그룹의 사람들이 나를 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진실된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을 잘 후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 방법이 혹시나 만약에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면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면 네,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속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몰락하는 걸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팀원들이 바라봤을 때 반드시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들을 후원을 해야 되고요. 그들을 복제시켜야 되고요.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성공은요. 나 자신을 스스로 바꾸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성장하고 역동적이고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성장하고 역동적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면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한다면 나의 네트워크도 나의 그물망도 나의 레그도요. 내 허브에 보이는 나의 트리뷰도요. 동시에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먼저 행동하십시오. 날마다 부단히 긍정적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기 개발도 실천하셔야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행사에 참석하고 또 스폰서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매일매일 부단히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꿈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한 발짝 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줘야 합니다. 나의 소비자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제품을요. 나의 파트너님들에게는 내가 배운 노하우와 그리고 스폰서님께 배운 모든 정보와 나의 스폰서님의 노하우들을 잘 나누어 줘야겠죠.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나의 후원에 대한 노력을 드려야 되고요. 어쩌면 나의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돈이라서가 아니고요. 그들을 후원하기 위한 기름값, 그들을 후원하기 위한 밥값,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쓰는 커피값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나는 꾸준하게 자기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시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돼야 된다는 거. 네. 무엇이든 좋아요. 이 책에서는요. 뜨개질을 배우든지 십자수를 배우든지 러시아어를 배우든지 일본어를 배우든지 중국어를 배우든지 컴퓨터를 배우든지 운동을 배우든지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오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네 번째는 행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우리 행사 뭐가 있죠? 매주 화요일 오전에 그로잉업 라이브, 네, 서울지사 로컬이 있죠.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에 금요일에 오전에는 It's 유산화 타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월
매월 비전 세미나와 신규 세미나가 있죠. 그리고 1년에 올해는 미국 컨벤션, 그리고 1년에 한 번에는 아시아 컨벤션, 이런 행사들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성공자의 진동수를 느끼고 성공의 노하우를, 바로 리더십의 공장의 시스템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번째, 배우셔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꾸준히 했을 때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을 쉽고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자기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해서 열심히 한번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이렇게 목차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이 4주간 30분 4번 하면 어떻게 되죠? 채 2시간이 되질 않습니다. 이 2시간이 채 되질 않는 시간 동안 제가 이 책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정말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언급해 드린 거고, 이 책에는 너무나 많은 노하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알려드리지 못했던 깊이 있는 사업을 어떻게, 깊이 있는 레그를 어떻게 사업을 구축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업 미팅을, 쇼더 플랜을 할 수 있는지, 장거리 후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요즘엔 굉장히 SNS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 네, 많은 노하우와 방법들, 하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혹시 만약에 아직 이 네트워크 마케팅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 랜디 게이지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리더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4주간의 북 트레이닝을 마치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깜짝 발표를 했었죠.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이 뜰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북 트레이닝 계속 지금 저희가 4개월째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우리가 6권의 책을 함께 살펴보았더라고요. 그 책을 함께 팀 내에서 활용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소비자에게 활용했을 수도 있고 혹은 컨택용으로 누구에게 신규를 컨택하기 위해서 사업적인 비전을 주기 위해서 활용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의 파트너들, 나의 팀원들을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트레이닝 목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잘 활용했던 사례를 함께 공유를 해주신다면 저희에게 저희가 매주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북트레이닝 줌에서 리더님들의 좋은 사례를 3분 스피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3분 스피치에 성장되신 리더님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김미선 루비 디렉터님께 카카오톡으로 스크립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월 20일에 마감을 할 거고요. 김미선 루비님의 연락처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이 연락처로 카톡 저장하시고 스크립트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선정되신 분께 어마어마한 땡땡땡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일찍 마쳤던 이유는 이 북트레이닝 추천도서 활용을 너무 잘해주고 계신 팀이 있으세요. 바로 박은옥 리더님이신데요. 제가 오늘 박은옥 리더님께 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우리 그로잉업 리더님들에게 좀 도움을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박은옥 리더님께 간단하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옥 리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북클럽 분과 강사 박은혁입니다. 네, 좀 전에 강태현 리더님께서 너무나 멋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귀한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내 스스로 이게 정말 꼭 해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남이 말해서는
확신이 안 듭니다. 근데 이게 정말 책으로 경제 전문가, 다양한 이 사회적인 그 전문가들이 말을 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가요? 스스로의 강력한 확신이 생기죠. 근데 이것을 왜 읽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꿈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졌고, 그 다음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어느 순간 아는 순간부터는 노력도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 잃었던 무엇을 되찾아 줍니까? 네, 꿈을 찾아주고요. 자유라는 걸 줍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 특히 우리 유산화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죠. 특히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뭐 퐁당퐁당 하면서 감정의 기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확신이 없는 거죠. 그건 바로 이 책들을 정확하게 인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북클럽 분과에서 정말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진 데 이유가 있다. 정말 한국에서 우리 최고의 기회인지, 그렇다면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또 하우에 대한 이것들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런 강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니 저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팀 내에서 그것을 책을 먼저 읽고 두 번째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세 번째는 저희가 팀 안에서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보상 플랜 이렇게 하듯이 챕터로 북클럽 분과의 책을 읽고 발표하는 걸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잠깐 해보면요. 네, 보면 보이나요? 자, 좀 잘려 보이지 않나요, 혹시? 네, 2월 달에는 이렇게 북트레이닝이라는 걸 또 넣어서요. 각각 리더님들이 이렇게 각 챕터에 장별로 나눠서 강의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또 쇼더 플랜, 행동 백서. 4월 달에도 행동 백서와 쇼더 플랜. 이렇게 하면서 우리 팀 내 리더님들이 이것을 읽고 강의를 듣고 본인들이 발표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확신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신규 리더님들을 컨택할 때에 더 본인의 확신이 강하게 어필이 되다 보니까 이 책을 전할 때 있어서도 신규 컨택이 좀 쉬웠고요. 팀 내 리더님들이 스폰서가 뭐 일을 시키나 보다, 뭐 고개러를 해라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 책을 읽고 발표를 하시면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10코어를 매일 해야 됐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말씀하시면서 반성하는 시간들이 됐고요. 이 사업은 많은 사람에게 파는 게 아니라 그때 은옥 리더님이 똑같은 은옥이죠. 김은옥 리더님께서 쇼더 플랜을 통해서 2명을 깊이 판다. 4명을 깊이 판다. 배수의 법칙을 말씀해 주신 이런 강의를 계속 듣게 하면서 심플하면서도 너무 설득력 있게 이걸 들은 후에 리더님들이 다른 파트너님을 컨택할 때 2명만 하면 돼. 3단계로 내려오면 30명이야. 그걸 4단계로 하면 340명이야. 10배가 되지? 이거를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이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쉽게 사업 설명을 아주 짧게 잘하고 생활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트레이닝 이 강의를 하면서 저도 강사로 섰지만 제일 많은 혜택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해보고 또 전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니 여러분들도 사업 툴로 이용하셔서 적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